최근 배투머에 올라왔던 게시글들입니다. 미국에선 슈드 인기가 한국만 하지 않다던데 이유가 뭘까요? 슈드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봤습니다. 자금 유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이상하게 한국인만 슈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꽤 많은 글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 알고 보면 전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이 기사가 발단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외면받는 슈드, 한국 개미만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기사죠.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 기사 내용인데요. 슈드의 유입 자금은 반토막 나며 감소하는 추세고, 반면 그 와중에 유독 한국인의 비중만 무려 14%에 달하는 규모다.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외면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국인만 사고 있더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죠. 이번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제로 당첨되셨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신나게 작업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진실의 방으로 갑시다. 실제 데이터로 보시죠. 슈드의 자금 유입 현황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한 자료고요. 자, 봅시다. 작년에 반토막 났다. 맞죠? 22년에 비해서 유입 자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소하는 와중에 올해 유입 자금의 10%가 한국인이었다. 이것도 데이터로 확인해보니 모두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럼 스파이는 어떨까요? 스파이의 자금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19년, 20년은 아예 마이너스였고요. 기존에 샀던 거 다 팔았다는 얘기죠. 이어서 22년에도 매도세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올해는 50분의 1토막 났고요. 데이터를 찾아보니 유입 중에 무려 20%가 우리 한국인입니다. 이거 좀 재밌죠? 그러니까 팩트로만 볼까요? 슈드, 이때 반토막 났던 거 맞고요. 올해 유입 중에서 한국인 비중이 10%, 이것도 맞습니다. 반면 똑같은 문법으로 스파이를 보면요. 바로 올해 50분의 1토막 났고요. 그렇게 전 세계가 외면하는 와중에 우리 불쌍한 한국 개미들만 20%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논리에 따르면요. 사실 이런 제목이 더 맞지 않나요? 슈드보다 더 외면받고 한국 개미만 쓸어 담는 건 오히려 스파이였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쉽지만 이 기사가 그냥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루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앞뒤 없이 10%나 된다. 한국인만 사더라. 이렇게 외치는 기자도 문제고요. 아니, 그냥 높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하셔야죠. 어쨌든 우리가 보는 기사들, 물론 정말 좋은 기사도 많지만 때로는 이렇게 생각 없이 보면 안 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자, 계속 뚝배기 깨러 가봅시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거냐? 이거 너무 쉬운 얘기죠.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자금 유입 현황입니다. 먼저 슈드입니다. 꾸준히 잘 늘어났고요. 다음은 스파이, 그리고 QQQ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 다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유독 슈드가 가장 안정적이죠? 그 스파이마저도 샀다 팔았다 할 때 슈드는 그냥 쭉 올라갑니다. 이 부분 뒤에서 더 다룰 거고요. 중요한 내용이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저거 다 한국이 채운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예탁 결제원에 들어가면요. 누구나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1달러 단위까지 정확하게 찍힙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한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가지고 있나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제 AUM, 시가총액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시가총액 대비
한국인의 비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밌죠? 자, 여기서 슈드는 어디에 있나? 전체 시가총액이 90조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국인은 1.7조 정도 됩니다. 2%밖에 안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국인 비중이 높은 순으로 보면 어떨까? 진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54%, 47%, 33%.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데이터인가 싶죠? 저도 그랬고요. 몇 번이고 다시 체크했습니다. 근데 맞더라고요. 이게 바로 K투자입니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나스닥 3배에다가 인버스, 비트코인 레버리지, 나스닥 3배, TQ도 여기 보이죠? 그 비중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절반 혹은 3분의 1 이상까지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개미들이 쓸어 담는 투자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강한 종목들이고요. 인생을 한 방에 뒤집거나 혹은 뒤집힐 수 있는 종목에 그것도 2배, 3배, 인버스까지 태웁니다. 레버리지, 인버스를 빼고 일반적인 ETF를 보면 이렇습니다. 슈드 비중이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스파이와 QQQ의 경우 워낙 이전까지의 누적된 투자 금액이 많죠. 따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정상적인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중보다는 실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투자 금액이 4, 5년 이내에 들어갔죠. 이렇게 실제 투자 금액으로 보면 S&P, QQQ, 그리고 슈드 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상장 ETF들 합쳐도 이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금액들이 투자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먼저 슈드, 실제 한국인의 매수, 매도 내역이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순매수 금액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음은 스파이. 뭔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어서 QQQ입니다. 아직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슈드고요. 다음은 스파이, 그리고 QQQ의 누적 순매수 그래프입니다. 이제 좀 차이점이 보이실까요?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슈드의 경우 투자금이 줄어든 적 없이 그냥 꾸준히 늘어납니다. 반면 그 스파이만 봐도요. 투자 원금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이 보여드린 그림이죠? 가격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만드는 비이성적 투자. 정말 아쉽지만 S&P마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을 실제 주가 흐름과 함께 볼까요? 먼저 코로나 이후로 아주 많이 올랐죠? 그런데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1년 동안 이 상승을 지켜본 후에야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정말 기가 막히죠? 관심부터 확신까지 1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고점 찍고 내려갔죠? 일단 버팁니다. 주가가 내려가도 투자금은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런데 그 인내심의 한계는 딱 5개월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꺾이는 거 보이시죠? 반년도 못 버티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무려 1년 반 동안 대대적인 매도세가 지속됐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요. 분명 주가는 여기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한 번 시작된 매도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의 최저점을 찍는 게 어디냐? 이것도 너무 재밌는데요. 23년 12월 전 고점 회복 시점입니다. 전 고점 회복되니까 이미 다 팔았죠. 그렇게 올해 2월부터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저점을 찍고 상승한 지 무려 또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다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근데 이거 뭔가 반복되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아니겠죠? 상승장에는 1년이나 늦게 들어가고 하락장은 6개월을 못 버틴다. 이게 반복되는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아무튼 그 스파이마저도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면 슈드는 어떨까? 꽤나 오랜 시간의 횡보가 있었죠? 그리고 투자금이 생기는 이 시점부터 보더라도 힘든 시간은 여전히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슈드의 투자자들은 그저 꾸준히 투자했다. 이게 스파이, QQQ의 투자자들과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동일 기간으로 보더라도 샀다, 팔았다, 번뇌를 반복할 동안에 슈드는 그저 꾸준히 늘어났죠. 그런데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봤던 전 세계 그래프 기억하시죠? 슈드가 가장 안정적이었다고 제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슈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심지어 그 S&P를 놓고서도 수많은 투자자가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죠. 하지만 슈드는 한국이나 전 세계나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꾸준히 투자 금액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쭉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건 그렇게 재미없다는 슈드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도요. 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많이 알고 심지어 달달 외우고 있는 수많은 투자의 현인들 또 대가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투자가 맞나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욕먹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극찬해서 사기꾼으로 바뀌는 것도 순식간이고요. 그렇게 조롱이 가득하다가도 하루 이틀 만에 태세 전환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샀다, 팔았다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딱 1년, 2년이면 개비디아에서 갓비디아로 바뀌고요. 이렇게 욕하셨던 분들 지금 잘 지내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심지어 레버리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TQ도 암흑의 시대가 아주 길었고요. 의심과 조롱들, 상장 폐지 가능성은 없나요? 반복되는 레파토리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남을 욕하면서 탓하면서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근데요, 항상 누가 이기는지 아시나요?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도 이 투자 종목을 불문하고 욕 먹는 사람들이 항상 이기더라고요. 인내심 없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욕해주시고 싸게 잘 팔아주시고 물귀신으로 다른 사람까지 데려가 주시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싸게 잘 샀습니다. 라고 버핏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것 같죠? 그래서 진짜 바보는 누구일까요? 결국 장기 투자자들에게 시종 일관,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오늘의 결론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항상 참 시끄럽고 난리입니다. 오늘 다뤘던 기사도 그중 하나에 불과하고요. 그냥 읽지 마세요. 듣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봐도요. 아무 일 안 생기거든요. 오히려 장기 투자자는 그냥 덤덤한 게 맞죠. 좋은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잘 했으면 시황 매일 볼 필요 없고요. 없어야 하고요. 또 새로운 종목들 매일 쏟아지죠.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역시나 잘 꾸려놨으면요. 수년 단위로 갱신해도 충분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투자의 전략을 정했으면 그냥 덤덤히 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웠던 수많은 투자 철학들, 명언들에 따르면 누가 제대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나요? 이건 완전 짝퉁이죠. 누가 이렇게 투자하라고 했나요?
이런 자칭 장기 투자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인데요. 원래 조롱하려고 쓰셨던 글인데 의외로 참 맞는 말만 하셨습니다. 투자는 원래 강성주주처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든 좀 웃기지만 이 재미없는 슈드처럼 투자하세요. 강성주주처럼 평생 매도 안 할 것처럼 아무 얘기도 듣지 마세요. 그렇게 오늘 봤던 슈드처럼 투자하는 게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든 훨씬 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음에 팔랑팔랑 하지 마세요. 괜히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멀쩡한 포트폴리오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그 시간에 그냥 나가서 운동하세요. 그것도 아니면요.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게 내 투자에, 내 인생에 훨씬 더 도움됩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소재 감사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